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그 스트링 관련된 여러 가지 코드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했던 부분을 다시 보면 카운팅을 하는 그러한 코드를 생각했는데요. 자, 그 연습으로서 카운트라는 함수를 이제 만드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기를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결과를 이제 확인하기 전에 이거를 이제 하고 나서 하나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똑같은 이제 카운팅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함수를 작성을 하긴 하되, 조금 전에 이제 위에서 작성한 함수를 다시 작성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자, 두 번째 방법에서는 위에서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문자열을 첫 번째 문자부터 마지막 문자까지 하나씩 바꿔가면서 트래버싱을 하면서 카운팅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거 대신에 우리가 앞에서 작성한 find라는 함수가 있었는데요. find라고 하는 함수는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는 그러한 함수를 먼저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조금 바꿔서 우리가 사용할 때는 버전 2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자, 뭘 했었냐면 서칭을 어디서부터 출발할 걸지 이제 하는 것을 정하는 인덱스를 이제 정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할 때 이 값을 생략을 하게 되면 0이 있는 것처럼 이제 동작을 하도록 디폴트 밸류도 우리가 지정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을 사용을 해서, 즉 파라미터가 3개인 find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다시 한번 작성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count라는 것을 다시 작성을 하는 것도. 자, 이것은 아마 미리 했을 테니까요. 잠깐 한 2, 3분 정도 find 버전 2를 사용을 해서 두 번째 함수를 한번 작성을 해보고 그리고 같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을 했을 테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여기 있는 코드를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코드가, 첫 번째 있는 코드는 함수로 작성한 것은 아니고 있는 코드를 그대로 쓴 것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이 녀석을 함수로 이제 만들기를 우리가 희망을 했었는데, 그래서 encapsulate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함수를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즉, 처음 코드를 거의 그대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이제 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word가 처음에는 바나나로 정했는데 그것을 파라미터로 받아올 거니까 word라고 쓰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할 때 처음 코드에서는 a가 몇 번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코드였기 때문에 a라는 문자를 직접 썼는데 이 값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을 테니까 그 값을 파라미터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a로 썼는데 이 문자열, 물론 하나의 문자만 있습니다만 이 문자열과 a는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a라는 문자랑 비교하는 코드에서 여기 변수 파라미터로 이제 바꿔주면 되고, 자, 또 차이가 있다면, 자, 포문이 다 돌아가고 나서 자, 우리는 count를 출력을 했지만, 자, 함수에서는 그냥 출력을 하는 것보다는 이 함수는 이제 내가 원하는 값을 return을 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인 함수입니다. 네, return을 해주게 되면 그 return을 이제 가지고 return value를 가지고 출력을 하고 싶다면 출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혹은 출력은 하기는 싫고 다른 또 계산에 활용하겠다 라고 한다면 return 값을 가지고 이제 사용자가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출력보다는 return value로 주는 것이 조금 더 일반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나나 같은 경우는 이제 3이죠. A가. 자, 이 함수를 입력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A가 아니라 N을 이제 카운팅을 해보면 2가 나오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함수로 encapsulate를 하게 되면 N의 개수도 알 수가 있고 B의 개수도 알 수가 있고 혹은 아예 단어 자체를 다른 걸로 할 수도 있겠죠. 앞에서 했던 애플을 해볼까요? 애플에 몇 개 있느냐 이런 것들도 일반적으로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서 그 find 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해서 작성을 하는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 find라는 함수를 이제 가지고 작성을 이제 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감을 얻기 위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그 과정을 얘기는 하긴 했었는데요. 자, 다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처음에 find 몇 개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바나나라고 하죠. 자, 바나나에서 A가 몇 개 나와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그 find 함수를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제일 처음에는 무조건 앞에서부터 찾아야 되겠죠. 자, 찾고 나면은 1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인덱스 1의 위치에 A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인덱스 1 말고 그 다음에 또 A가 나타나느냐 라는 것이 좀 궁금합니다. 자, 그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다시 또 A를 찾는데 인덱스 1에서는 있으니까 그 이후에 1 플러스 1부터 이후에 찾아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3 이후에 또 찾아봐야 되겠죠? 있습니다. 자, 또 5가 나왔으니까 5 이후에 또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음수 값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를 찾았다는 얘기인데 기존에 찾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추가적으로 찾기 위해서 이렇게 얻은 인덱스가 있으면 그 인덱스 다음부터 3이 있으면 3 플러스 1부터 5가 있으면 5 플러스 1부터 서칭을 다시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이제 반복하면 카운팅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자, 이것을 한번 다음과 같이 count 버전 2라고 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word의 letter라고 하죠. 자, 위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count A라고 했는데 여기서 count word letter라고 합시다. 자, 일단은 그 letter가 있는지 먼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find 버전 2 word letter. 자, 물론 이제 처음에는 처음부터 찾아야 되는 거니까 세 번째 파라미터는 0으로부터 찾겠습니다. 자, 그래서 얻은 값을 이제 인덱스라고 하고요. 자, 근데 이 인덱스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자, 이 인덱스가 음의 값이 나오면 더 이상 우리가 없다는 겁니다. 즉, 워드에는 레터가 없다는 것이고요. 만일에 이제 인덱스 값이 음수 값이 아닌 0보다 작거나 큰 값이 나오면 다시 이런 일을 반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일을 반복을 하기 위해서 while문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 언제 반복하냐면 인덱스가 0보다 크게 나오면 반복합니다. 어떻게 반복하죠? 다시 find를 합니다. 언제부터? 조금 전에 찾은 인덱스 다음부터. 그래서 이 녀석을 새로운 next index라고 해서 그 값을 이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할 때
자, 어떻게 그 카운팅을 이제 늘리기 위해서 카운트라는 변수가 필요한데요. 처음에 카운트는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값을 했고요. 근데 이 인덱스 값이 음수면은 이제 못 찾은 거니까 그 카운트를 늘릴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 인덱스 값이 0보다 작거나 크면 일단 카운트를 하나 늘리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가 0보다 작거나 크면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 찾은 거니까 카운트를 늘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찾은 위치 다음에 또 다른 게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다시 또 find 버전 2를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덱스 값을 계산을 하고요. 다시 올라가서 이 인덱스 값이 여전히 마이너스 1이 안 나오면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가 찾은 거니까 또 카운트 값을 하나 이제 늘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또 그 이후부터 다시 또 찾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없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올 텐데,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서 while문이 이제 종료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while문 이제 끝날 때 그 카운트 값이 내가 원하는 그 워드 안에 있는 레터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0부터 출발하고요. 인덱스가 있을 때 인덱스가 여기 있을 때 그 인덱스 플러스 1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이제 입력을 했고 한번 이걸 가지고 계산해 보면 count 버전 2 바나나에 a가 몇 번 있느냐? 네, 3번 잘 나온 것 같고요. 또 다른 것도 몇 개 해보죠. 자, 여기에 b는 몇 번 있느냐? 네, 한 번 있다. 그리고 n은 몇 번 있느냐? 네, 2번 있다. 그리고 없는 것도 한번 해보죠. k가 있느냐? 없다. 이렇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카운트 버전 2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 슬라이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스트링과 관련된 메소드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트링에는 이제 여러 가지 유용한 동작을 하는 그러한 메소드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upper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upper라고 하는 메소드는 upper, 대문자라는 뜻이겠죠? 대문자로 만들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upper라는 메소드는 문자들을 전부 다 물론 알파벳 문자인 경우에 이제 대소 문자를 이제 바꿀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겠지만 소문자가 있으면 모두 대문자로 바꿔주는 문자열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A, B, C, D 알파벳들을 소문자들을 전부 다 대문자로 바꿔주는 일을 하는 메서드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한 것처럼 스트링은 immutable이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스트링은 변형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upper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기존의 것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것으로부터 새로 만든 대문자로 바꿔 새로 만든 것을 return을 하는 그런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함수가 그냥 함수가 아니라 메서드이기 때문에 호출하는 방법이 터틀 모듈에서와 유사한데요. 즉 앞에 어떤 오브젝트가 있고요. 그거 다음에 점을 찍고 upper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함수를 호출할 때는 함수 이름을 쓰고 그 안에 내가 바꿀 대상을 이제 아르규먼트로 전달을 하는데 지금 메소드는 호출하는 방식이 내가
대문자로 바꾸고자 하는 원래 문자 열 다음에 점을 찍고요. 얘가 오브젝트입니다. 워드 자체가 이제 하나의 문자 열을 이제 가리키고 있다라고 할 때 워드 다음에 점을 찍고 버퍼라고만 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하나의 함수니까 괄호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 대문자로 다 바꾼 새로운 문자열을 이제 리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워드라고 하는 변수에 번호하나를 할당을 하고 나서 이 워드 예죠? 다음에 점을 찍고 어퍼라고 하면은 어퍼라는 함수로 호출을 하는 것인데요. 호출이 되고 나면 이 녀석은 리턴 밸류가 있습니다. 그 리턴 밸류를 new word에 할당을 하고 있는데 할당된 것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타이핑을 해보니까 변수 이름을 그 값이 그 대문자로 전부 다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메서드를 우리가 호출을 할 때는 그 영어 표현에서 콜이라는 표현 대신에 invocation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메서드를 호출한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offer라고 하는 이러한 메서드를 word에다가 invoking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요청한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식으로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오브젝트 다음에 점을 찍고 그 오브젝트에게 그 일을 메소드를 해줄 것을 이제 요청을 하는 것처럼 이제 구문이 이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합니다. 주체가 되는 게 워드인 거죠. 워드에다가 이제 요청한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함수를 생각하면은 어퍼라는 함수에다가 워드를 전달을 하는 것인데 약간 좀 그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죠. 메서드는 워드를 기준으로 점을 찍고 거기다가 무슨 일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 라는 그런 표현이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어퍼라는 것과 이제 좀 비슷하면서 반대 역할을 하는 이제 메소드가 lower라는 게 있습니다. 의미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사용해 보는 테스트는 잠시 후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고요. 자, 이거 말고 또 하나의 메소드에 find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find라는 함수를 작성을 했었는데요. 그 함수가 하는 역할과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하는 메소드가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메소드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워드에 바나나라고 할당을 하고 나서 그 앞에서 이 바나나라는 워드에 A라는 문자가 어디에 있느냐를 찾기 위해서 find word 그 다음에 뭐 A 이런 식으로 find라는 함수 호출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우리가 작성한 함수고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문자열에 있는 빌트인 메서드인데요. 자, 이렇게 호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word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으면 이렇게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word.find입니다. word에다가 찾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문자를 찾을지는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작성 함수하고 비슷하게 A가 처음 발견된 인덱스를 알려줍니다. 물론 A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1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find라는 함수를 작성할 때 그 파라미터를 2개 넣는 함수를 작성했지만
또 하나를 더 넣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한 그 함수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메소드가 find에도 있습니다. 즉, find에 그냥 a라는 문자만 넣어주면 이 워드에 a라는 문자가 어디에 있는지 가장 처음부터 찾기 시작해서 처음 발견한 인덱스를 리턴을 하는데요. 자, 이 경우에 이제 인덱스 1을 리턴을 하겠죠. 그 이후에 또 찾고 싶다면 이렇게 출발하는 인덱스를 넣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작성한 그 파라미터 3개짜리 find 함수하고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출발하는 인덱스를 넣어주면 인덱스 2, 여기죠? 여기서부터 A를 찾기 시작을 해서 A를 발견한 첫 번째 인덱스. 여기는 0, 1, 2, 0, 1, 2, 3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또 그 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find 메소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이렇게 워드에다가 점을 찍어서 find라는 메소드를 invoking, 요청을 이제 우리가 하는 형태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작성한 find라는 함수보다는 조금 더 이 기능이 많이 있는데요. 한 가지 차이로서 조금 더 더 나은 그 기능으로서는 앞에서 우리는 이제 한 글자만 생각을 했는데 이 find 메소드에서는 한 글자가 아니라 그 어떤 세그먼트 혹은 슬라이스, 즉 서브 스트링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word bana나라고 쓰고 나서 a를 찾고 n을 찾고 하는 것이 아니라 na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위치가 있는지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na는 물론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특별한 값을 더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처음부터 인덱스 0부터 찾기 시작을 할 테니까 처음 여기서 NA가 등장을 하죠. 즉 NA가 처음 등장하는 인덱스가 2가 됩니다. 여기 2가 리턴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출발하는 찾기를 서칭을 시작하는 그 위치를 인덱스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조금 전에 그 버네나에서 그 find, 네, 워드가 여기 있었고, 자, 워드에다가 이러한 메소드를 호출을 이제 조금 전에 했었는데, 그때 그 word find인데 na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na 2가 리턴이 되는 것이죠. 결과로부터 2가 얻어집니다. 그러면 na가 이제 인덱스 2에서 나타났는데 또 na가 나타나지 않을까 확인하기 위해서 인덱스 2 그 다음부터 찾기를 원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word.find na인데 아이고 2에서 나타났으니까 이 다음에서부터 찾기를 바란다면 2보다 하나 큰 3부터 출발하면 되겠죠? 그래서 3부터 출발해서 찾아보면 여기 또 나타나니까 3이 여기죠? 인덱스 3이 그러면 여기 4에서 NA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그 경우에 따라서는 아규먼트를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2개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그러한 기능을 옵셔널 아규먼트라고 불렀습니다. 아규먼트를 선택적으로 하나를 넣어도 되고 2개를 넣어도 되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 옵셔널 아규먼트 기능을 갖도록 하려면 함수 정의에서 define,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find 버전 2였죠. 여기서 word, letter 하고 start라고 쓰고 call 0을 넣어주는 거죠. 이 녀석 start 세 번째 아규먼트가 생략이 된 것을 허용을 하려면 생략을 했을 때 start 값이 뭐 하나 주어져야 되는데 그 값은 이제 0으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옵셔널 아규먼트를 사용하게 하려면 함수 정의에서 파라미터의 디폴트 값을 정해주면 되고 아규먼트를 이제 생략했을 때는 디폴트 이 값이 자동적으로 할당이 돼서 함수가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find라고 하는 메소드는 지금 출발하는 그러한 위치를 또 옵셔널 아규먼트로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earching을 멈추는 그러한 위치도 또 추가적으로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규먼트로. 그래서 다음과 같이도 쓸 수가 있는데요. 자, name을 밥이라고 이제 할당을 하고 나서 name의 메소드 find를 이제 호출을 하는데 b를 이제 서치를 하는데요. 인덱스 1부터 인덱스 2까지 서치를 하는 겁니다. 인덱스 1에 해당하는 건 여기죠. 인덱스 2에 해당하는 건 여기입니다. 자, 그런데 b라고 하는 문자를 이 밥에서 name에서 찾는데 1에서부터 2까지 b를 찾기를 바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즉 찾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그 3을 넣어주거나 1을 넣어주게 되면 출발하는 그 인덱스를 의미했습니다. 즉 1부터, 즉 여기 5부터 출발을 해서 b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자, b, o, b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얘 확인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갈 텐데 어디까지만 하면 인덱스 2까지 하길 바랍니다. 근데 인덱스 2에는 b가 들어가 있어서 만일에 인덱스 2까지 찾았다면 값을 마이너스 1로 주는 게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로 준 것을 보니까 그 2의 의미가 조금 1하고는 좀 다르게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즉, 서칭을 하는 그 범위를 정할 때 인덱스 1은 포함하지만 인덱스 2는 포함하지 않는, 즉 우리가 앞에서 사용한 슬라이스를 선택하는 그러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여기서는 처음 값은 포함을 하지만 두 번째 값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그 컨벤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이제 그 어떤 관례를 따르는 것은 슬라이스 오퍼레이터에서와 이제 뭐 컨시스턴트하게 이제 만드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이렇게 그 끝에 있는 인덱스는 포함하지 않도록 서칭하는 그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이렇게 메소드라는 그 find라는 메소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일단은 먼저 한번 그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네, 자, 여기다가 테스트를 해보죠. 자, 우리가 지금 해볼 게 이제 메서드였는데요. 뭐, 바나나를 요 그리고 이제 메서드가 워드가 어퍼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퍼를 하게 되면 바뀌죠? 자, 예를 들어서 근데 하나는 대문자였고 나머지가 소문자면은 어퍼를 할 때 대문자는 그대로 대문자로 놔두고 소문자들만 이제 전부 다 대문자로 바꿉니다. 자,
비슷하게 그 word 점 lower를 해보면 대문자 B를 소문자 B로 바꾸고요. 나머지는 뭐 처음부터 소문자니까 뭐 그대로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word 점 find B를 해볼까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왔죠. 자, 대문자 B였기 때문에 소문자 B는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나온 것이죠. 자, A를 할 때 1이 나오고, 자, 출발하는 위치를 뭐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하나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자 열 자체도 찾을 수가 있는 것인데, 자, 그 인덱스 2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0, 1, 2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거기가 NA가 나타납니다. 그럼 NA N도 찾을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3부터 4까지 찾아라. 그러면은 네, 경우에는 없겠습니다. 3부터 4까지 뿐만 아니라 네, 이거는 뭐 좋은 이그젬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NA라고 할까요? NA를 하는데 NA가 인덱스 2도 있고요. 인덱스 여기 여기 인덱스가 0, 1, 2, 3, 4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자, 3부터 4까지 찾아라. 근데 못 찾죠? 네, 4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된 것 같고요. 다시 원래 슬라이드로 가서 생각을 해보죠. 된 것 같고, 자, 스트링 오퍼레이터는 이제 그러니까 좀 전에 본 건 스트링의 메서드였고요. 그래서 그 스트링에 해당하는 그 변수 오브젝트 다음에 점을 찍어서 호출을 했는데, 자, 그 스트링에만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제 스트링과 관련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 중에 연산자 중에 in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번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은 불리언 오퍼레이터입니다. 즉, 참 또는 거짓을 중에 하나를 이제 결과를 알려주는 그러한 오퍼레이터인데요. in이라고 하는 영어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그 어떤 일을 하는지 대략적으로 우리가 아마 추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쓰는 방식은 두 개의 이제 문자열이 있을 때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문자열 하나, 문자열 둘, 그리고 그 사이 in. 그래서 이 녀석이 언제 true가 되냐면 앞에 있는 문자열이 뒤에 있는 문자열에 속해 있으면, 즉 이 녀석의 일부로 등장하면, 여기서 등장하죠? AN 여기도 등장하고 여기도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true가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있겠네요. 네, 이거는 뭐 이렇게 하죠. C 일부러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게 여기에 등장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false가 됩니다. 이러한 오퍼레이터가 in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true가 되고요. 두 번째 경우는 false가 됩니다. 네, 지금 이러한 in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해보면 그 두 개의 문자열들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비교를 이제 해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를 먼저 살펴볼 거는 두 개의 문자열이 있을 때, 두 문자열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모든 그러니까 단어가 아니라 모든 글자를 다 출력을 하는 그런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함수 이름이 inboth입니다. 그렇듯하죠? 두 개의 단어에 동시에 등장하는, 포함되어 있는
자,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단어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문자를 우리가 다 생각합니다. 자, 포문을 써서 letter를 쓴 것이죠. 워드에 있는 첫 번째 문자부터 하나씩 하나씩 트래버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자가 워드 1에 있는 문자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양쪽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자들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 워드 1에 있는 그 문자가 워드 2에 있는가를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in이라는 불리언 오퍼레이터를 썼습니다. 그러면 letter가 워드 2에 있느냐라는 그런 뜻이 될 텐데, 자, 이 녀석은 참 또는 거짓이 된다. 자, 이 녀석이 참이 되는 경우가 이 글자가 워드 2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이 letter가 워드 1과 워드 2 양쪽에 다 있는 그러한 경우가 될 테니까, 그럴 때는 letter를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그 양쪽 단어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그 문자를 다 출력하는 코드를 쓰고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사용하는 실제 내추럴 랭귀지, 영어 표현과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즉, 이것을 이제 읽을 때,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할 때, 변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한다면, 코드가 마치 그 사람이 하는 그런 문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문장을 보면은, for each letter죠. in 첫 번째 word, first word, first word에 있는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if 만일에 저 letter가 word 2에 있으면 프린트를 해라. 뭐 이렇게 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in이라는 오퍼레이터 또 이제 그러한 이제 관점에서 in이라고 지금 이름을 붙인 것일 텐데요. 파이썬에서는 for문도 그렇고요. 그리고 요 in이라는 오퍼레이터도 그렇고요. 그리고 for문에서 여기 in을 쓴 것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그 내추럴 랭귀지 영어와 이제 유사하게 읽히도록 그렇게 이러한 키워드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이제 in 오퍼레이터는 결국은 이제 그 두 개의 문자열을 이제 비교를 해서 한 문자열이 다른 열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두 문자열 사이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relational, 즉 관계 연산자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관계 연산자를 사실은 이미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었는데, 등호를 두 번 쓴 이런 관계 연산자가 있었죠. 즉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지를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사실 이 녀석은 우리가 문자열에 대해서도 사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in, 그 다음에 equality 뿐만 아니라 크다, 작다, 이러한 그 관계 연산자도 문자열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니고요. 네. 스트링 컴패리즌이 좀 뒤에 나오는데 먼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앞에서 작성한 inboth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호출해 보면 apples와 oranges를 넣어서 하면, 자, for each letter in first words니까 A, P, P, L, E, S 하나씩 지나가면서 그 단어가, 그 word가, 그 letter가, 문자가 오른쪽에 있는 단어에 있는지 보는 거죠. A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출력하고, P 없습니다. 넘어가고, P 또 없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고, L 또 넘어가고, E 여기 있죠? 그럼 출력하고, 그다음 S 있죠? 그래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잘 동작을 하는 것 같고요. 자, 옆에서 얘기하려다가만 관계연산자, 스트링을 이제 비교하는 관계연산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한 equality고요. word라는 문자열이, word가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이 번외어랑 동일할 때만 참여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다, 작다 또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word가 뭔가 그 단어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문자열을 가리키고 있을 텐데요. 그때 번외어라고 하는 이 문자열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word가 작은 경우, 그렇지 않고 word가 큰 경우, 또 그렇지 않은 경우, 또 이제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이제 출력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word가 더 작은 경우에는 word가 바나나보다 작으니까 먼저 나타난다 라고 출력을 하고 있고요. word가 큰 경우에는 바나나보다 숫자가 큰 거니까 다음에 나타난다 라고 이제 쓰고 있고요. 둘 다 false인 경우에는 이제 여기 else 다음에 있는 문장이 출력이 될 텐데, 둘 다 false인 경우가 크지도 작지도 않는 거니까 딱 같은 경우죠. 즉 정확하게 바나나가 되는 경우는 그냥 바나나라고 이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자열의 대소 비교는 어떤 식으로 할까요? 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문자열에서의 크다 작다는 아마도 alphabetical order, 즉 사전 순서대로 이제 비교를 할 것 같습니다. 즉 A라는 문자보다는 B라는 문자가 더 크고요. 사전에 뒤에 나오니까. B라는 문자보다는 C라는 문자가 더 클 것 같습니다. 물론 F이라는 글자보다는 A, X라고 하는 문자열을 생각해보면 오른쪽이 더 크죠. 왜냐하면 A는 똑같지만 여기 P보다는 X가 뒤에 나오니까. 그래서 사전순으로 이제 비교를 한 결과를 알려줄 텐데요. 부등호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사전순을 생각할 때는 대소문자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애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나 번외어가 나올 때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이 얘가 A가 먼저 나오니까 얘 사전에 먼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사단 생각을 한다면 파이썬에서는 대소문자를 약간 구분을 해서 대소 비교를 합니다. 왜냐면 자, 앞에 있던 코드에 word 대신에 파인애플을 이제 입력을 했다고 하죠. 대문자 P로 시작을 하도록.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됩니다. 그럼 파인애플이 바나나보다 comes before, 즉 파인애플이 바나나보다 작은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냥 대소문자를 이제 무시한다면 P가 사전에서 뒤에 나오죠. 그래서 뒤로 될 텐데, 즉 사실은 소문자로 하게 되면 바나나보다는 파인애플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대문자인 경우에는 우리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긴 할 수는 있을 텐데, 파이썬의 결과는 이게 더 작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만일에 사전순으로 대소문자 구분 없이 대소문자를 이제 무시한 상태로 사전순으로 우리가 배열을 하고 싶다면, 비교를 할 때 단어가 어떤 단어는 대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단어는 소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그것을 표준이 되는 한 가지 포맷으로 변형을 한 다음에 비교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표준 포맷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대문자로 바꾸던가, 혹은 전부 다 소문자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대소문자에 관계없이 비교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대문자 혹은 소문자로 변경하는 방법은 앞에서 소개한 메소드 로어나 어퍼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문자열과 관련해서 이제 시퀀스를 우리가 트래버싱을 이제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소개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트래버싱을 하는 그러한 코드에서는 잘 따져봐야 되는 것이 인덱스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출발하는 인덱스와 종료하는 인덱스를 잘 이제 따지는 게 에러를 이제 줄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처음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배우다 보면 그런 인덱스를 정확하게 처음부터 잘 하기가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약간은 좀 트리키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오류가 있는 코드를 이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분석을 하고 그래서 오류가 어디가 있는지 한번 찾아내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오류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드는 어떤 일을 하냐면 두 개의 단어를 비교를 하는데요. 두 개의 단어가 서로 하나를 뒤집어서 나열한 것이 다른 것과 같으면 true가 되는 그런 이제 함수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top이라는 단어를 뒤집으면 POTS죠. 파츠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를 뒤집으면 다른 단어가 되는 그런 관계에 있으면, 즉 두 단어가 stop과 파츠가 들어오면 true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하나는 stop인데 하나는 파츠가 아니라 뭐 이렇게 포트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뭐 POTSS가 나온다던가 하면은 이제 false가 나오는 거죠. 얘하고 얘가 들어오면 true고 얘하고 얘나 혹은 얘하고 얘가 오면 false가 되는 그런 함수라기보다는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에러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에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네, 함수네요. 네. is reverse인데요. 즉, 두 개의 단어가 reverse 되어 있느냐를 이제 물어보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boolean 그런 함수로서 true 아니면 false를 리턴합니다. 자, 처음 시작은 어떻게 했냐면 두 단어의 길이를 먼저 비교를 합니다. 자, 하나를 뒤집은 게 다른 단어랑 같게 들려면 최소한 두 단어의 길이가 동일해야 되겠죠? 근데 처음부터 두 단어의 길이가 다르면 당연히 뒤집었을 때 다른 단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길이를 먼저 비교를 해서 길이가 다르면 그렇지 않다라고 false return을 이제 바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즉 이 문장이 참이 아니면, 여기가 참이 아니면 하는 얘기는 그 word 1과 word 2의 length가 동일하다는 상태가 될 건데요. 자, 그런 경우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못하죠.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인 경우에는 바로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기 와가지고 if문 다음에 있는 문장들을 따져봐야 됩니다. 자, i가 0이고요. 처음에 a는 word 2의 length로 초기화를 하고 while문을 보니까 a가 0보다 클 때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러니까 word 1의 i 인덱스에 해당하는 글자랑 word 2의 j 인덱스에 해당하는 글자를 비교합니다. 두 개가 다르면 어떻다? false다 라는 겁니다. 보니까 하나는 0에서 하나는 맨 마지막에서 출발해서 비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르면 false가 되는 것이고요. 만일에 같으면 i를 하나 늘리고 j는 하나 줄입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이 조건을 확인하고 참이면 다시 두 개의 문자를 다시 또 비교합니다. 대충 보니까 word 1이 있으면 i가 맨 처음에 0일 때부터 출발해서 하나씩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문자를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하고 있고요. word 2에서는 단어가 있으면 여기 가장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대충 보면. 그리고 J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감소를 하면서 이 글자와 이 글자가 같은지 다르면 뒤집은 거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false가 되는 것이고요. 얘랑 얘랑 같으면 그 다음 걸 또 확인하는 것이 얘하고 얘하고로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쭉 확인하다가 하나라도 다른 것이 발견되면 return false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다 끝냈는데도, 즉 모든 문자들을 다 확인을 했는데도 return false가 없었다. 그러면은 다 동일하다라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return true가 return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녀석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 구체적인 example을 한번 넣어보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스타트하고 스탑을 넣어서 실행을 해보면, 자, 이것은 뒤집으면 그 상대방 단어가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은 제대로 잘 작동을 한다면 true가 return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을 실제 실행을 해보니까 is reverse에다가 part와 stop을 넣어보니까 index 에러가 발생을 하고요. index가 out of range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디서? 여기서. 즉, i 혹은 j가 범위를 인덱스를 벗어났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벗어났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될 텐데요. 자, 파악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실행하기 바로 전에다가 i하고 j가 얼마인지 프린트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장 전에. 그래서 이 if문 바로 전에 while문 딱 들어가자마자 i하고 j가 얼마인지를 출력하는 코드를 추가를 하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렇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is reverse라고 이제 실행을 하니까 0, 4라고 지금 print i, j를 했더니 이제 0, 4가 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 if문이 있었는데 거기서 바로 에러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i가 0이고 j가 4일 때 out of range 에러가 났다는 거죠. 자, i는 word 1의 i였고요. j는 word 2의 j였는데, 자, 왜 out of range 에러가 났을까요? i가 0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가 4가 들어가면 문제가 되죠. 자, word 2는 스탑이었나요? 자, 글자의 개수가 4글자입니다. 따라서 인덱스는 4가 아니라 3까지 허용됩니다. 0부터 3까지만. 그런데 4가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처음에 우리가 j를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했나요? 여기 length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거죠? 자,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요? 마이너스 1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네. 앞부분을 이제 그래서 출발하는 값을 length word 2 마이너스 1로 이제 바꿔주고 나서 다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나 싶어서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0, 3 프린트 때문에 나온 거죠. 그 다음에 1, 2, 2, 1 하고 나서 맨 마지막 결과가 true로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네, 답이 true 제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자, 4글자를 넣었는데 출력이 1번, 2번, 3번 됐습니다. 뭔가 조금 부족하죠? 답은 잘 나왔지만 이 경우에는 보니까 i가 0부터 2까지만 나오고
i가 3이 지금 확인을 안 한 겁니다. j는 0일 때를 확인을 안 한 거죠. 이 부분이 지금 비교가 안 일어났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럴까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찾기 위해서 그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이제 그려가면서 while 문이 동작할 때 i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따져보면 좋을 텐데, 조금 전에 우리가 출력한 걸 보니까 i가 0부터 2, j는 3부터 1까지만 출력이 된 것이죠. 즉 i가 3, j가 0일 때는 확인을 안 한 겁니다. 그 이유는 원래 코드로 돌아가니까, 네, 코드가 위에 있네요. 네, 여기, 네, 네, 여기, 네, 여기 있네요. 자, 어디가 문제일까요? 네, while문에서 j가 0보다 큰 경우에만 확인을 하고 있죠. 사실은 이제 word2의 맨 첫 번째 글자, word1의 가장 마지막 글자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j가 0일 때도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j가 0보다 작거나 크다로 바꿔줘야지만 모든 4가지 경우를 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력을 해보거나 아니면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값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하나하나씩 따져보면 어디에서 에러가 났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두 번째 에러도 수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8장에 있는 스트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